네, 여러분 경제신문 같이 읽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알면서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어볼게요. 팀장님, 네. 엔터주 지금 오늘 YG엔터, JYP엔터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 JYP가요, 여러분 5%의 낙폭으로 9%래요. 지금 네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파른 하락세 두드러지는 동향과 함께 그동안 그래도 참 견고하고 네네, 성장주로서 버팀목이 됐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 관련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JYP나 뭐 이런 여타 3사가 같은 경우 음원 3사가 지금 오늘은 다 같이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분기 때 어떻게 보면 좀 호황기가 오면서 좀 긍정적일 거다라는 얘기가 아이고, 많이 나오고 예. 있었는데 오늘 JYP에 대한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다른 주가도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여타 업종에 대비해서 좀 너무 견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동안 조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 거대 음봉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게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 공든탑이 그렇죠. 혹시 무너질까 봐 그 부분 염려가 되고요. 오늘 이 깊은 음봉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 인식입니다. 네, 그렇죠. JYP 오늘 시초가보다도 더 낙폭을 확대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대안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 증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시장을 넓혀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믿을 건 채권뿐이다. 돈 몰리는 단기채 시장도 보고요. 금리가 높아 투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투자처들이 좀 몰린다라고 이 기사를 통해서 거래대금 추이가 좀 늘어나고 있고 평균 거래대금 추이 역시 함께 월별로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 시장이 이제 합법화되면서 커지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또 마리화나 ETF에 대해서 네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자. 자 이렇게 머니투데이에서 여러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클릭수가 많은 이유가 지금 그렇죠. 이게 대안처로 계속 어디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팀장님 표정은 좋지 못하고요. 어떤 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황이 지금 현재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나타난 예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중 자금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중 지금 자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데 이게 어디로 가나. 예. 주식 우리가 채권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엄청나게 잡아주고 있고 반대쪽 주식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안한 상태다라는 거. 유일하게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채권 분야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채권은 사실은 금리에 대한 이런 흐름으로 많이 바뀝니다. 네. 금리가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사실은 어때 채권도 그렇게 투자를 막 해야 될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단기채 같은 경우는 빠르게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잠시 몸을 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채, 단기적으로 아마 그렇죠. 몸을 실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대마가 합법화 논란이 그렇죠. 진행되면서 대마 쪽 관련주에 대한 투자, 잠자력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봤고요. 채권 시장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는 다시 본연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종목칸까지 그 매일 유업하면은 매출이 1위예요, 여러분. 지금 유업 가운데 그렇죠. 근데 네. 아직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어제 매일 유업의 주가가요, 여러분 증시가 그렇게 하락했는데 네네. 이 종목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어제 하락장에서도 강보합 마감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양유업은 52주 최저가였고요. 자, 매일 유업의 주가 상승, 우유값 인상 호재, 중국의 조제 분유 수출 회복 기대감, 3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4월 이후에 주가가 34% 상승했습니다. 자, 매일 유업이 올 3월 말에 그 최저가를 찍고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일 유업의 주가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조정 장속의 부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조언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지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요? 오늘도 음식료에 대한 오르네요. 얘기가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주는 우리가 필수 소재
필수적인 그런 소비재입니다. 실제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집에 냉장고에 우유 하나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1위 업체가 바로 이 메일유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유값을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다른 업체는 올렸습니다. 근데 1위 업체가 안 올렸다는 말은 조만간 얘들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목표가가 3분기뿐만 네.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0만 원 언저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우선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쪽 라인은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그렇죠. 하는 네, 그런 방어죠. 모습. 움직이니까요. 네. 시장과 좀 동떨어 있어 보이지만 이게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종목으로 이 펀더멘털도 괜찮고 네. 주가 추이도 양호한 메일유업 알아봤고요. 업황에 대한 그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몇 년간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점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네. 7년 후에는 그 배터리 부분이 리튬 이온 배터리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를 역전한다라고 해서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이게 핫클릭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배터리 부분이 메모리를 역전하게 되면 전기차가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인데요. 지난해 33억 달러에 불과했던 글로벌 이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연평균 25% 성장하면 2025년에는 1,600억 달러. 이게 해마다 성장이 네, 굉장히 그렇죠. 가파르다라는 건데 반면에 지금 시장을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성 둔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고점 논란이 치열함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이 기사의 골자에 동의하시나요? 예,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해서 성장은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초호황이 아니라 그냥 호황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초호황이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호황이 2차 전지나 전기사로 옮겨지고 넘어간다라고 있다? 생각한다. 예. 실제로 여의도에 있다 보면 요즘에 파란색 번호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이거 전기차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파란색 번호판이 뭐지라고 할 정도로 이거 처음 본 번호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전기차들이 실제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상용화는 2022년입니다. 한 4년 네. 정도가 남았다라는 얘기. 불과 4년 만에 이게 완전히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런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은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였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사실 네. 미리 시장공감텐에서는 그렇죠. 여름에 저희 많이 가을에 했었죠. 여러분들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 경제신문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네. 종목 코너에서도 2차 전지 많이 관심을 뒀었는데 다시 좀 하락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 여기서의 매매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 4% 지금 떨어져요. 계속해서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LG화학이나 예. SDI에 대한 얘기가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SDI하고 LG화학의 주가가 조금 네.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제적으로 SDI 같은 경우는 우위에 계속해서 있었고 LG화학은 좀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단지 딱 그 업황 본업이 좀 달랐던 거죠. LG화학은 뭐였습니까? 바로 화학 쪽 분야였습니다. 바로 유가하고 좀 같이 움직여주는 회사다라는 거. 그런데 SDI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이기 때문에 바로 IT랑 많이 움직여서 즉 본업이 숫자가 어디가 더 잘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 많이 차이가 났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LG화학이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SDI도 같이 움직여는 준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 보면 LG화학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음극재, 양극재 회사 그 아래단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음극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독점 기업입니다. 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양극재에서는 LNF하고 에코프로에 대한 이런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전기차는 아직 시작도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지금은 아마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선별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시작만 한다면 더 선별이 되겠네요. 네, 또 그렇죠. 뭐 선별해야 되는지 아마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폭스바겐이
3,400만 원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자, 삼성 SDI와 LG화학 국내 배터리 업체는 미래 실적을 판매 약재를 타고 올해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2년을 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LG화학의 배터리 부분 영업이익은 지난해 290억 원에 이어서 올해 1,5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징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이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한시름 호재거리로 좀 악재는 덜어내고 이 관세 철폐에 대한 주가가 상승세에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오늘 유가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롯데케미칼이 특징주로 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이 미국에서 상무부가 한국산 수지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100% 넘는 관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게 철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지금 하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학 쪽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유가가 나오면서 뭐 75불, 76불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본업이 계속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완전히 폭락 수준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PBR 개념으로 보면 너무 싸져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PE 가격이 이제는 바닥은 분명히 찍고 상승 쪽으로 쭉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유가의 흐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란에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편으로 얘기하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 버릴 것 같으니까 야 그럼 부족한 것은 사우디 네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어젯밤에도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거기 부분은 우리가 더 채워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유가가 폭락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찌 보면 거의 10불 가까이가 지금 현재 낮춰졌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학주들은 바닥은 대부분 다 나온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상승의 기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유화도 8% 이상 상승세 두드러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자들 신문기자 함께했습니다.